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머니 이런 증상들이 예, 이제 지금 7개월 정도 약 드셨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으시다고 하는데 그 전서부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젊으셨을 때부터도 좀 평소에 다른 분들보다 소화가 좀 잘 안 된다거나 예, 좀 그런 건 있었습니다. 입맛이 좀 별로 없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예, 예. 됐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이게 증상이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도 많이 차고 어떨 때는 어지럽거나 두통도 생기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속 미식미식거리면서 구토도 할 수도 있고 배도 아프면서 설사도 할 수 있고 지금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시는데 예. 체질적으로 지금 몸무게 몇 킬로 정도 나가시나요? 지금 43kg에. 그러면은 생각보다 몸무게가 상당히 이렇게 적게 나가시고 이제 살이 별로 이렇게 없으신 그런. 1년 사이에, 네. 1년 전, 작년 4월에 장염 걸리고 나서에 네네네. 체중이 갑자기 이렇게 줄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체질분들이 예. 사실 참 살찌기가 좀 어렵고요. 예, 한번 이렇게 빠지면 예, 이게 회복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체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정확한 진단은 해봐야 되지만 제가 이렇게 전화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예. 좀 평소에 더위보다도 좀 추위를 좀 더 많이 타고 예. 선천적으로 소화기가 좀 약한 소음인일 가능성이 조금 무게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한의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셔서 원장님 저는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배가 고프지가 않고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구역질도 많이 나고 멀미도 잘하고 어지럽고 배 아프고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 어머니 같은 분들은 사실 지금 이제 병원에서 얘기하는 뭐 역류성 식도염, 신경성 위염, 만성 위염이라고 해서 예. 그 증상명에 국한돼서 자꾸 약을 드셔봤자 크게 개선되는 게 없습니다. 예, 물론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내 몸에서 그 소화 기능을 조금 더 보상하기 위한 기전으로 소화가 잘 안 되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위산이 좀 과다하게 분비가 되다 보면 예. 이제 그 신물이 올라오면서 속을 훑어버리면서 신물이 올라올 수도 있고 막 쓰게 입이 자꾸 텁텁해지고 써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일시적으로 그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제산제들 쉽게 말하면 그 산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이제 탄산 칼슘들이 들어있는 그런 뭐 제산제들을 많이 쓰시거나 그런 소화제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 제산제나 소화제는 증상을 좀 완화하고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 예, 어머니 소화 기능 자체가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좀 약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 기능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신다고 보면 되고 요 증상은 사실 타고나신 그런 체질 자체가 좀 약하신 체질이기 때문에 갑자기 소음인이 뭐 약을 먹거나 뜸을 뜨거나 치료를 받는다고 뭐 소양이 되거나 태양인이 되거나 이렇게 체질이 아예 바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좀 관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위크 포인트, 약점을 조금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는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하신 게 뭐냐면 음식 드시는 것들 중에서 이 속을 좀 훑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같은 체질들은 사실 커피를 좀 여러 잔 먹으면 벌써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이게 속이 자꾸 이게 쓰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실 수 있거든요. 예. 평소에 커피 좀 드시면 이렇게 좀 잠 잘 못 주무신다거나 속 훑어진다거나 그런 느낌 받으시는 적 없나요? 쏘고 훑어지는 거는 모르겠는데 네네. 저녁 커피는 먹으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둔감하신 분들, 이게 위장 기능이 좀 튼튼하고 좀 둔감하신 분들은 밤늦게 커피 먹어도 잠 잘 주무시는데 좀 이렇게 소화 기능이 좀 약하시고 좀 예민하시고 꼼꼼하신 분들이 이제 이게 오후 늦게 카페인이 들어가면 좀 이렇게 심장 박동이 이렇게 두근두근 거리고 평소에 어머니 좀 심장도 이렇게 좀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 받으시는 적 있나요? 계속 그랬습니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일수록 이렇게 몸이 좀 예민해지면서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 심장이 이게 두근두근 거리는 이 정충증을 안 느끼시는데 예, 소화 기능이 약해지시고 혈액량이 모자라신 분들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심장 박동이 좀 더 빨리 뛰는 빈맥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꾸 예민해지고 초조해지고 밤에 꿈 많이 꾸고 깊은 잠 못 자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나타나세요. 예,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들은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게
첫 번째는 커피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예. 그죠? 그다음 당연히 아시겠지만 매운 거, 짠 거, 좀 자극적인 음식들 최대한 피하시고요. 예, 그런 건 안 먹습니다. 예, 그리고 입맛이 없으시다고 이런 분들이 자꾸 입이 자꾸 마르고 써지고 하시다 보니까 예. 밥 먹는 게 귀찮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밥을 물에 말아 드시거나 예. 어? 국에 말아 드시거나 아니면 아예 밥을 아예 안 드시고 이렇게 넘기기 좋은 뭐 수제비, 국수 이런 것들 드시거든요. 면은 잘 안 먹는데, 예. 네네. 예. 물에 말아 먹고 국에 말아 먹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꾸 어머니들이 병원에 오셔서 원장님 자꾸 밥이요 이렇게 모래알 씹는 것처럼 자꾸 꺼끌꺼끌대고 입에 넘기다 보면 이렇게 목에 걸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 자꾸 이게 국에 말아 드시고 물에 말아 드시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드시면 드실수록 소화가 더 잘 안 되십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밥을 드실 때요 어머니 일반 쌀 한 50%에 우리 현미 찹쌀 말고 그냥 백미 찹쌀 있잖아요 찹쌀. 예. 찹쌀을 좀 많이 섞으면 밥이 좀 찰지고 질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물을 말아 드시지 마시고 찹쌀을 좀 많이 섞으셔서 밥을 좀 진밥으로 좀 해서 드시고요. 예. 그리고 음식들 중에서 최대한 밀가루 종류들, 그다음에 자극적 음식들 꼭 피해 주시고 예. 그죠? 그다음에 평소에 좀 속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속을 좀 데필 수 있는 음식들을 좀 드시는 게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시면 소음인한테 좋은 음식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 소음인한테 좋은 음식들 많이 좀 챙겨 드시고요. 제가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법들은 이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음식 먹는 것들은 그렇게 집에서 해보시고 지금은 증상적으로 원장님 자꾸 속이 쓰려요. 소화도 좀 잘 안 돼요. 배도 아프고 설사도 나요. 어지럽고 잠도 잘 못 자요 하시니까 그런 증상이 생활하는 데 좀 불편하시다 하시면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시면요. 이 이제 명치 바로 밑에 구미아 3점이라고 해서 예. 그 명치 밑에 우리 이게 중앙보다는 조금 위에 바로 명치 바로 밑에 예. 구미아 3점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예. 그 혈자리에 녹용 성분이 들어있는 약침 치료를 좀 지속적으로 받으면 선천적으로 위장 기능이 좀 약하시면서 자꾸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혈자리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예. 한의원에도 한 6개월 정도 다녔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분들은요, 이게 단기간 내에 승부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일주일에 2번이든 뭐 이틀에 1번이든 이렇게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걸로 이거를 완치한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예. 좀 꾸준하게 내가 조금 더 내가 항상 요 위장 기능이 좀 약하시니까 위장 기능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머니 잘 드시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고 잠 잘 주무시면 위장 기능이 탈이 안 나는데, 뭐 살다 보면 잠 잘 못 주무실 수도 있고, 그잖아요? 잘 못 드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치료도 받아보시고, 또 평소에 이렇게 배에다가 왕뜸을 뜸을 좀 꾸준하게 좀 뜨시면, 배가 항상 좀 이걸 위혈증이라고 그러는데 밥통이 좀 달궈져 있으면 음식이 소화가 좀 잘 됩니다. 근데 이게 밥통이 얼어져 있으면 음식이 들어가도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위산이 많이 나오면서 속이 쓰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뜸 뜨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 한의학적인 치법 중에 양이탕이라고 해서 예. 인삼이 주재료 들어가는 한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위장 기능이 약해서 자꾸 이게 개어내고 특히 아기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개어낸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설사한다거나 할 때 뭐 양위탕, 비화음 이런 대표적인 한약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한약들을 전문가 한의 선생님들하고 잘 진단받고 처방 받으셔서 좀 꾸준하게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낫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꾸준하게 관리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좀 치료에 임하시면 충분히 한약도 한 1년 가까이 달고 먹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체질들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약을 안 드셔도 그냥 밥만 먹어도 밥이 보약이라고 그것만 가지고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머니 같은 분들은 밥을 지금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제가 밥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분들은 봄, 가을이든 1년에 한 번이든 꾸준하게든 한약을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분들 제가 농담 삼아 골골백세라고 큰 병은 안 오는 대신에 항상 기운이 딸려서 자꾸 들어눕고 싶고 밥 먹는 것도 흥미가 없고 매사 자꾸 귀찮아지고 이런 분들이 자꾸 승질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밥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
그죠? 어머니 네. 답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 나 한약도 오래 먹고 치료도 오래 받아도 그렇게 잘 효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런 약들을 통해서 내가 좀 보충한다 생각하시고 좀 접근하시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고 마지막 부탁은 어머니 같은 체질들이 상당히 몸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게 마음이 좀 편해져야 밥통도 잘 움직이는데 예. 그죠? 자꾸 예. 생각이 많아지면 예. 밥통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한의학에서 가민성입니다. 네, 비주사말이라고 해서 자꾸 팔다리를 많이 움직여줘야 밥통이 많이 움직이는데 예. 자꾸 생각이 많아지면서 자꾸 이렇게 동굴 안에 들어가 있고 혼자 앉아 있고 생각만 많이 하고 그러시면 위장 기능이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햇빛도 좀 많이 보시고 운동도 좀 적절하게 하시면서 마음 좀 편안하게 드시는 걸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새 원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 네, 그대로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몇 가지 추가하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근데 약재들 몇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아까 황방기 원장님께서 오페산 말씀하셨지만 오적골이라고 하는 갑오징어 뼈를 이용한 것들이 그 출혈이라든가 재산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소화기 전막에 도움이 되는데요. 또 다른 비슷한 형태의 약재로 모려라는 게 있습니다. 모려는 그 패모류, 조개류의 어떤 그 안에 있는 일종의 그 석회본 같은 개념의 약재, 그걸 약용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려나 오적골 같이 이런 약재들이 그 전막의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위중 소화기의 전막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네. 아까 전에 안덕근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양방에서 주는 제산제 같은 형태의 약들이 효과는 좋은데 그것만 계속 먹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소화기가 약해져 있거나 또는 계속 염증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형태는 조금 아닌 거 아니겠느냐고 하셨던 것처럼 아주 장기적으로 계속 지금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만성적인 그런 소화기의 염증, 위장이라든가 식도 염증이 있으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좀 큰 증상이 있거나 좀 강한 증상이 있는 이런 어떤 타이밍에는 오페산이라든가 오적골이 들어가는 또는 모려가 들어가 있는 약재들 이렇게 사용해서 쓸 수는 있겠고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체질적으로 좀 개선하는 형태로 한번 접근해 본다고 하면 염증이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약간 열이 좀 많이 있으면서 그 소화기 전막에 염증이 몰려있는 패턴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분은 다 둘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두 번째로는 몸이 좀 냉하면서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패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장복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조금 고려해서 한의사의 처방이 나갈 수가 있는데 조금 그 전막의 염증이 많이 항상 상존해 있으면서 가슴이라든가 어떤 소화기에 기운이 몰려 있고 울열이 돼 있으면서 울체되어 있는 그런 패턴에는 그 울열을 조금 제거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황련이라든가 황금 같은 약재들이 병행이 되면서 아까 맡은 그런 약재들이 쓸 수가 있는 그런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감초라든가 이런 약재들이 들어가서 사신탕 같은 형태의 약재들이 주로 이런 형태의 열이 조금 뭉쳐 있는 형태의 패턴의 사람들에게는 기본방 형태로 제공이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음인 말씀하셨는데 마르고 소화기 약하면서 조금 몸이 차고 다른 부분은 찬데 또 소화기는 항상 불편하고 뭘 좀 먹으면 배 아프고 이런 패턴의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약재들 쪽보다는 바나라던가 또는 그 복령 같은 형태의 약들이 그 차고 냉하기 때문에 소화기에 이 비정상적인 아까 황망영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병리적인 패턴의 체액이 몰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담음이라고 하는데 바나라던가 복령 같은 약재들이 그런 담음들을 쫙 체외 밖으로 빼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약재들이고요. 그런 약재에 더불어서 세신이라던가 천호 같은 약재들이 조금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약재들인데 이렇게 파워 부스터를 장착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열을 낼 수 있는 약재들이 에너지를 내게 해주면서
바나라든가 복능 같은 약재들이 자꾸 이제 그 체액을 제거해 주면 소화 기능이 조금 더 향상이 되면서 몸의 체온이 좀 올라가거든요. 아까 이거는 또 안덕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밥통의 열을 조금 대표주는 형태를 항상 유지하는 그런 개념이라도 유사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후자 쪽의 약재를 조금 베이스로 해서 다른 앞서 있는 원장님들의 말씀하시던 그런 약재들을 좀 결합한 형태의 처방을 한번 한의원에서 받아보셨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위에서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가운데 있는 위나 대장, 소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항문으로 대변을 내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식사를 잘해야 생명이 잘 유지가 되지만 반대로 나가거나 아니면 밖에서 균이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관이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맞고요. 식사를 잘하는 것이 소화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밖에서 나쁜 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면역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상담하시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위험 증상은 단순하게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를 떠나서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고 신물이 올라오기도 하고 소리가 나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상담하셨을 때 7개월 정도 위험이 진행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7개월 정도라면 급성을 넘어서 만성 위험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성 위험이라는 것은 쉽게 낫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상의 경감만을 보이면서 반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만성위험은 자체로의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이 병들이 다른 병으로 변해서 다른 좀 더 위험한 병, 예를 들면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 화생, 전암성 병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암성 병변이라고 하면 이런 위험,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장상피 화생을 발견했을 때 암이 좀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전암성 병변이라고 해서 따로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보통 만성 위염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성 위염의 증상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역류도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위식도 역류성, 역류성 위식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는 다른 말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크게 통칭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는데 식도에 있는 식도 아래 조임근이 제 일을 못한다면 위에서 나오는 위액이 거꾸로 식도 쪽으로 올라올 수 있고요. 위는 우리가 위액을 내보내기 때문에 보호할 수 있는 기전들이 많지만 실제로 식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내시경 확인하셨을 때 식도의 아랫부분, 위의 윗부분이 약간 밀안되어 있고 붉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이런 증상이 있으셨을 때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구나 라고 제산제를 처방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산제는 산이 아주 많을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복하기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위산이 많다는 것은 위로 음식물이 들어봤을 때 불필요한 균들을 억제해주는 살균 작용도 해야 되는데 제산제가 많아진다면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밖에서 면역 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산제는 꼭 필요하실 때만 복용하시고 장복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위험 증상은 실제로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보통 처방을 잘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댁에서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배추를 들 수 있는데요. 양배추는 위에 필요한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즙을 하루에 한두 번 아침 저녁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 마라고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할 수도 있지만 한약재 산약이라고 하는 마도 우리가 위를 보호해주는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배추즙과 함께 드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염과 식도염에 대해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이제 위염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두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식도염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전화 상담으로도 제가 잘 청취를 했는데 위로는 계속 이렇게 토하는 증상이 반복이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계속 설사하는 이걸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상토하사 그러니까 위로는 토하고 아래쪽으로는 설사한다. 그래서 상토하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 아마 토사광난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사광난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 광난증에 해당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광난증에 해당이 되는데 한의학적 분류에서 광난증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습광난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습광난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위장관 계통의 병리적인 내용물들이 위로 구토가 나오든 아래로 설사가 나오든 뭔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배출되는 이런 것들을 광난 중에서도 습광난이라고 표현하고 습하다 할 때 습자를 써서 그리고 건광난, 그러니까 마른 광난은 뭐냐면 토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토는 못 하겠고 설사하고 싶은데 실제로 설사는 잘 안 나오는 거 이거를 마른 광난이다 그래가지고 건광난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안덕근 원장님께서도 이분 같은 경우에 소음일로 이제 체질 진단을 해주셨는데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소음인 분들의 이런 습광난증에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 처방이 있는데 그게 곽향정기사안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소음인들의 위장관 계통을 조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병리적인 체액을 쉽게 잘 배출해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이니까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 가셔가지고 요 곽향정기상 같은 처방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뇨약을 오랫동안 지금 좀 복용하고 계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노년층에 해당이 되시고, 당뇨병으로 이제 당뇨약까지 계속 이제 드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 면역결핍 상태를 동반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제가 면역결핍 얘기를 드렸는가 하니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면역결핍의 요소, 두 번째는 약물에 의한 요소. 요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식도염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역 결핍 때문에 바이러스이든 아니면 세균이든 진균이든 곰팡이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에 의해서 요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약물.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요새 골다공증 약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철분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항생제라든지 뭐 감기 같은 거 드시면은 소염제 같은 것도 많이 처방을 받으시는데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은 이게 식도 점막의 손상을 일으키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요소로서도 그러니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 인자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은 식도염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아까 이제 우리 조혜리 원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류성 식도염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공격인자, 방어인자의 균형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격인자는 뭐냐면 위 안에 있는 위산이죠. 위액이라고도 표현하는 위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에서 저장이 되고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는 쓸개즙, 담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위산과 담즙이 이 공격인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방어인자에 해당이 되는 건 뭐냐면 식도 점막 그리고 이제 하부 식도에 관략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조절 기능 자체가 이제 방어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위산이나 담즙 그리고 이렇게 관략근의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데 밸런스가 무너졌다. 그랬었을 때 이런 식도염 증상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이런 식도염, 특히 이제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는 오패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처방이 있습니다. 오패산이 뭐냐면 오적골, 갑오징어 뼈를 이렇게 갈아서 만든 게 오적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해표초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패모라든지 감초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 약재로 구성된 거를 오패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 가셔가지고 처방을 꾸준하게 받으시게 되면 이 뭐 신물 넘어오는 거라든지 위가 좀 이렇게 불편한 양상들이 많이 좀 완화적으로 작동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